안녕하세요. 제4회 열린 SDGs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4회 열린 SDGs 포럼의 사회를 맡은 기후변화 청년단체 GYK의 조규리입니다. SDGs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016년 7월 유엔에 제출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동정책 대응을 계기로 구성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SDGs 시민넷은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SDGs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와 SDGs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SDGs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SDGs 시민넷은 여성, 장애인, 청년, 경제, 교육, 주거 도시, 보건의료, 평화, 거버넌스, 환경, 국제협력 등 13개 분야 30개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 연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조직 및 시민단체 연대 조직의 회원단체 규모를 고려하면 총 478개의 단체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제4회 온라인 열린 SDGs 포럼은 SDGs 시민넷과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포럼으로 2019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왔으며 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SDGs 관련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고위급 정치 포럼 HLPF의 대주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속 가능하고 보건력 있는 회복,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포용성 확보 방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열린 SDGs 포럼도 코로나19 이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녹색 경제로의 회복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식량 안보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 퇴치, 보편적인 보건의료를 통한 불평등 심화 방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50% 달성을 위한 소비 생산 패턴 개혁을 중심으로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SDGs 시민넷 운영위원이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대표이신 이덕희 대표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교부와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열린 SDGs 포럼 4회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는 와중에 지속가능 발전 실천 1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 지구를 덮친 코로나19는 무수한 인명피해와 함께 심각한 경제 충격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포스트 코로나의 뉴 노멀은 새로운 과거의 회귀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의 진단, 치료, 관리와 백신 접종 등 모든 면에서 전 세계에서 방역 모범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은 어느 한 개인, 한 국가만의 효과적인 대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등 코로나 백신 처방을 앞서 진행했던 나라들이 빠르게 코로나 극복과 정상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남아프리카, 우간다, 인도 등 후진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불평등을 넘어 공정한 세상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감염병이 토지의 용도 변경, 이른바 경제 논리에 따른 개발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의 파괴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에서 누구에는 야생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4차 열린 SDGs 포럼은 주제는 녹색 경제의 회복입니다. 특히 2030년까지 UN SDGs 이행이 9년 남은 시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생각 먼저 행동 다음이라고 하는 순서로 대응할 시기가 아니라
즉각적인 실천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금이 코로나19 상황도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은 근본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차 열린 SDS 포럼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SDGs에 있어서도 세계의 모범적인 국가로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와 진행을 맡아줄 그 시민사회, 학계 및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은 별도의 자료집을 통하여 즉각적인 실천을 위해 모두에게 공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행사를 지속 가능하게 주최해 주시는 외교부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신 조영무 국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덕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대표님과 한국시민사회 SDG 네트워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 자장으로 함께해 주신 김태균 서울대 교수님, 조영숙 성평등 대사님을 비롯하여 패널 전문가분들과 화상으로 오늘 포럼을 듣고 계신 청중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열린 SDG 포럼은 우리 외교부가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외교센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열린 SDG 포럼의 취지에 맞는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열린 SDG 포럼을 3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열린 SDG 포럼은 국제사회가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국내외 이행 현황을 여러 주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열린 SDG 포럼은 코로나19가 SDG 이행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녹색 재건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인들의 삶에 유례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SDG 이행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개발 지수는 30년 만에 하락하였으며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은 20년 만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OECD는 코로나19로 인해 SDG 달성을 위한 재원이 2.5조 불에서 4.2조 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SDG 달성 노력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도국의 중요한 개발 재원인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기 극복과 회복력 증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외교부는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지원을 위해 지난해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 구상 빌딩 트러스트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1억 6천만 불 이상의 무상 ODA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개최된 P4G 정상회의 계기 코로나19 이후 녹색 재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ODA 비중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태 지속가능 발전 포럼, 동북아 다주체 포럼과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지속가능 발전 고위급 포럼에서 우리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SDG 달성 논의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학계 등 모든 주체들이 경계를 넘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회복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기반을 바꾸기 위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 빈곤 퇴치의 논의가 오늘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린 SDGs 포럼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연대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포용적 녹색 경제 회복을 위한 풀뿌리 시민 목소리를 담은 영상 퍼포먼스를 시청하겠습니다.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 정부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군사비 감축에 대한 시민들의 공론장이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인도주의적 경쟁에서 1등이 되는 국가와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의는 개발정의이고 개발정의는 젠다정의이고 젠다정의는 환경정의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법안이 발의되었으니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장애 포괄적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청소년들의 환경 교육이 정말 그 캐릭터 하나로 괜찮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y one line is that developing countries must be at the heart of the transformation to build back better and greener. So impact has to be measured by reducing inequalities of all kinds and committing to sustainability. Say equity and justice have to guide all actions from the local to the global. Lifestyle is the impact. It's time to act. We are part of nature, not her masters and her owners, and we need to listen to nature. 여러 도시들에서 있는 자원순환 운동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로 웨이스트 시티로 갑시다. You know, it's not just make circular economy reality, but let's make it together because circular economy is a lot to do with collaboration. In the past 40 years, one economic model has dominated the global economy, a model that focuses on growth of production, growth of consumption, and growth of profits. To create this global growth economy, most governments agreed to create rules that benefit multinational corporations, privatize public resources and public goods, and push down real wages. This profit-focused global economy has caused two global crises: a crisis of deepening inequalities between people and a global environmental crisis. Together, these crises threaten the future of civilization and our planet. Inequalities between the rich and poor have grown in almost all countries. In fact, NASA-funded research found that inequalities are so high that they have become a threat to the very existence of civilization. But inequalities between countries have grown even larger. The bottom half of the world's 7 billion people collectively own the same as the richest 85 people in the world. Think about that. The richest 85 people own the same as 3.5 billion people. And 80% of the world's population still live on less than $10 per day. Another way of looking at this is through the Walton family. They own the world's largest retail store, Walmart, and have a collective net worth of $150 billion.
Their wealth is derived from the work of poor people. Women garment workers in places like Bangladesh work for poverty wages, forgo health and safety standards, and risk their lives to make cheap disposable clothes for companies like Walmart. In an entire year, a woman garment worker from Bangladesh will make less than Christy Walton makes in 1 single second. There's a limit to an environment's ability to restore itself. And when we exceed these tipping points, we reach irreversible environmental changes that threaten our very existence. 3 of the 9 planetary boundaries have already been exceeded. If we continue to consume the way we have, the results will be disastrous. In Bangladesh, tides are rising 10 times faster than the global average, yet the country only produces 0.3% of the emissions driving climate change. By 2050, 50 million people from Bangladesh will have to flee the country. Where will they go? Will they go to the countries with the most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Or will they be forced to migrate across borders? Women comprise 70% of the world's poor. They consume the least, are paid the least, and own the least, yet they pay the highest price. They are 14 times more likely to die in disasters. This is not an accident. This is a product of choosing to cut government spending, of privatizing public services and assets, and of providing tax havens for foreign industries. It's a product of growing multinational companies, unlimited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overconsumption. In reality, we have a system of governance that secures profits for billionaires, but not a global system to secure human rights, economic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and accountability to peoples. Governments have created a system of binding rules to ensure the flow of wealth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the richest countries. Rich countries try to compensate for the huge and growing gap by giving aid to poor countries, about $130 billion each year. So why does the wealth gap keep getting bigger? One reason is that large corporations are taking more than $900 billion out of poor countries each year through a form of tax avoidance called trade mispricing. On top of this, each year, poor countries are paying about $600 billion in debt service to rich countries on loans that have been paid off many times over. And then, there's the money that poor countries lose from trade rules imposed by rich countries to get access to more resources and cheaper labor. This costs poor countries about $500 billion a year. Altogether, that's more than $2 trillion that flows from some of the poorest parts of the world to the richest every year. Who is developing who here? People around the world are demanding a new, fairer approach to development. They are demanding development justice. They are demanding development that aims to reduce inequalities of wealth, power, and resources between countries, between rich and poor, and between men and women. A truly transformative development agenda requires a range of goals and targets. A new development agenda requires money. We can take these funds from global taxes on harmful practices and from those who exploit the world's resources, particularly transnational corporations. We can tax financial speculation globally. A financial transaction tax of 0.05% could raise $650 billion a year for governments to tackle poverty and address climate change. Less than 1% of the total value of extractive industries globally is enough to cover the annual cost of universal access to clean renewable energy. Just 5% of high net worth individuals' wealth is enough to cover the annual cost of universal social protection and universal social services. Just 1% of the global military budget would ensure universal public education. A more just and sustainable world is possible only if we demand it. Join us and demand development justice.